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복잡한 미국 주식의 속사정을 아주 쉽고 재밌게 파헤쳐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은 스토리를 가진 회사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비저너리 홀딩스, 티커 심볼은 GIBA인데요. 정말 평범하게 짝이 없던 교육회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캐나다에 있던 작은 교육회사가요, 어떻게 갑자기,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 거대한 바이오테크 시장의 유망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회사의 진짜 모습, 그리고 엄청난 위험과 또 어쩌면 엄청난 기회까지 모두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네, 먼저 이 모든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비저너리 홀딩스가 도대체 어떤 회사였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냥 캐나다에서 교육 사업을 하는, 지극히 평범한 회사였습니다. 비저너리 홀딩스, 그러니까 GV는 2013년에 설립된 캐나다 기반의 교육 서비스 회사입니다. 2022년 5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직원 수가 약 67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거대 기업이 아니라 정말 작은 규모의 스몰캡 주식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2024년 초에는 이름도 지금의 비저너리 홀딩스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째, 온타리오주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2년제, 4년제 대학 학위, 심지어 석사 과정까지 연결해주는 학위 지향 프로그램이 있고요. 둘째, 일반 고등학교 교육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전문 분야의 직업 교육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같은 부동산 개발이나 유학비자 컨설팅, 인턴십 연결 같은 지원 서비스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학생들의 유학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캐나다와 중국을 잇는 교육 네트워크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 세계 학생들, 특히 중국 학생들을 캐나다로 유치하는 데 아주 특화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원 수가 67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쿨세라나 피어슨 같은 글로벌 교육 공룡들과 비교하면 사실상 경쟁 자체가 어려운 아주 좁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플레이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그저 그런 작은 교육회사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회사의 수면 아래에 있던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 하나가 비저너리 홀딩스의 재무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최근 12개월, 즉 TTM 기준인데요. 매출이 약 777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아래 순손실을 한번 보세요. 무려 마이너스 890만 달러입니다. 번 돈보다 잃은 돈이 더 많아요. 심각한 적자 상태라는 걸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죠. 주당 순이익, EPS는 당연히 마이너스 2.5달러고요.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ROE는 마이너스 51%가 넘습니다. 이건 내 돈을 투입해서 오히려 돈을 까먹고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이 숫자는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8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억 원에 달하는 순손실입니다.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충격적이냐면요. 이 회사의 1년 전체 매출이 100억 원을 겨우 넘기기 때문이에요. 즉, 1년 내내 정말 열심히 벌어들인 돈 전부를 쏟아부어도 이 손실을 메꿀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아주 위험한 적신호죠. 재무 건전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 부채 자본 비율입니다. 내 돈, 즉 자본에 비해서 빚,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비저너리 홀딩스는 이 비율이 무려 4.79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자기 자본이 1억 원 있다면 빚이 거의 4억 8천만 원이나 된다는 뜻이에요. 보통 이 수치가 1만 넘어도 위험신호로 보는데 4.79라니 이건 재무적으로 엄청난 빚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위험한 수치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작은 외부 충격에도 회사가 그냥 쉽게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 유동 비율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유동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 부채에 비해서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이 수치가 0.03이라는 건 정말 극단적으로 말해서 당장 갚아야 할 빚이 100만 원인데 수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3만 원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당장 직원들 월급이나 운영비를 못 줄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인 거죠. 심지어 장부상 이익이 나더라도 현금이 없어서 망하는 흑자도산의 전형적인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 상태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회사는 그야말로 지배구조 문제로 전쟁을 치렀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연초부터 이사회 내부에서 갈등이 터져 나오면서 주가가 널뛰기를 했고요. 7월에는 결국 법원 판결까지 갔습니다. 8월에는 연간 보고서를 제때 못 내서 나스닥으로부터 경고까지 받았죠. 이거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8월 25일 이사회가 무단으로 열린 주주총회는 무효다라고 선언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회사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 문구는 당시에 회사가 발표한 공식 성명서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전직 임원들이 회사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주주총회를 열고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웹사이트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회사가 공식적으로 저거 가짜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전 임원들한테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렸다. 이건 내부 권력 투쟁이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으로 치달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회사에 과연 어떤 투자자가 신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저너리 홀딩스는 돈은 못 버는데 빚은 산더미인 아주 심각한 재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 경영진 내부에서는 누가 이 회사의 주인인지를 놓고 이전 투구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재무의 위기와 리더십의 위기, 이 두 가지 독성이 아주 강한 문제가 결합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회사였던 겁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놓인 회사의 이야기는요, 보통 상장 폐지나 파산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투자자들은 모두 등을 돌렸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2025년 9월 17일, 이 날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날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하나의 소식이 발표됩니다. 바로 이 발표였습니다. 교육회사가 갑자기 홍콩에 있는 헬스테크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의 장수 이커 재생의학이라는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겁니다. 교육과는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세포 재생 및 미용 치료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선언한 것이죠. 시장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비저너리 홀딩스가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시장은 바로 $1트릴리언, 우리 돈으로 경 단위가 넘는 어마어마한 세포 재생 및 미용 치료 시장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작고 경쟁이 치열했던 교육 시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규모의 신시장이죠. 망해가던 작은 교육 회사가 갑자기 미래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바이오테크 시장의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자, 이 차트가 시장의 반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왼쪽에 거의 보이지도 않는 저 작은 막대가 파트너십 발표 이전의 평균 거래량입니다. 거의 거래가 없던 죽은 주식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오른쪽 막대를 한번 보세요. 발표 당일의 거래량입니다. 이건 뭐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래량이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시장의 모든 관심이 순식간에 이 주식 하나로 쏠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발표 당일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94%나 폭등했습니다.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서 장중에 거래가 2번이나 중단될 정도였죠. 정말 하루아침에 회사의 운명이 뒤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재무 상태나 과거보다는 바이오테크라는 이 새로운 스토리에 열광하며 베팅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극적인 변화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회사를 구해낼 엄청난 기회일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아주 위험한 함정일까요? 이 표에
비저너리 홀딩스를 둘러싼 투자 논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긍정론, 즉 불의 입장입니다. 이들은 경단위의 거대한 바이오테크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연례 주주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지배구조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부정론, 베어의 입장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로 그 위험들을 지적합니다. 여전히 회사의 재무는 최악의 상태이고 빚과 유동성 위기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교육회사가 과연 바이오테크라는 이 고도의 전문 분야에서 사업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냐는 실행 리스크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제가 4가지 핵심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이 투자는 안정적인 가치주 투자가 절대 아니라 모든 것을 건 고위험 고수익의 턴어라운드 투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회사가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등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다 소용없어요. 셋째, 발표만 요란했던 바이오테크 파트너십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상장 유지와 관련된 공시나 뉴스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비저너리 홀딩스의 이 바이오테크 진출 선언, 과연 파산 직전의 회사가 기사회생하는 극적인 전환의 서막일까요? 아니면 펀더멘탈은 텅 비어있는데 주가만 부양하려는 위험한 스토리텔링, 즉 투기에 불과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우리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 오늘 비저너리 홀딩스에 대한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